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1일 3일절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경자년 무인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민일에 이어서 오늘은 계묘일이고요. 오늘 명식은 일간 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한 달은 어차피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뒷배경과 같은 것이고요. 똑같은 배경에서 일간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일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주 전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육식갑자 순으로 해서 계묘 이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가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연주와 월주는 똑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이 바뀌게 되면 무인월에서 이제 기묘월로 바뀌면 이제 배경이 또 한 30일간 바뀌게 되는 거고 또 달이 바뀌면 또 30일간 바뀌게 되는데 1년 12달 경자년이라고 하는 큰 배경은 똑같고요. 그 월이라고 하는 것이 30일 동안 바뀌게 되고 그 월 안에서는 또 30일간 일주가 바뀌게 되면서 사주가 비슷할 것 같지만 또 달리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쌍둥이 사주라든가 또 쌍둥이 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사람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명리학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히 현미경처럼 저 밑에 있는 좁쌀 안에 있는 또 티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학문은 저도 아니라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문 자체가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요. 명리학에서 볼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자미두수라든가 아니면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많은 술수학들이 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명리학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긴 합니다. 분야들을 다른 술수학에서 이렇게 또 찾아내서 볼 수는 있죠. 특히 기문둔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것이 이제 둔갑 같은 것을 전 참고로 보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자미두수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를 본다 그랬어요. 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느 방향은 길방이고 해서 여러분들 뭐 복덕방 같은 거 있죠. 복덕, 생기 복덕 같은 거, 이런 거 생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기문둔갑에서 나온 겁니다. 뭐 생문 방향 뭐 이런 방향에서 여덟 그 구공을 놓고 방향을 쉽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명리만 가지고는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기문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명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충할 수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명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뭐 자미두수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걱정된 건 뭐냐면 명리를 배제하고 기문만 보시는 분이 있고요. 명리를 배제하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자미두수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명리를 기본 베이직에 깔고 나머지 술수학은 천부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완전히 명리가 어렵다고 해서 명리를 버린 상태에서 다른 거를 배우는 거는 이거는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리가 가장 기본이면서 명리가 가장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명리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내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보는 그런 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명리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꼭 터득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혜와 지구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오늘 저는 또 무한 방법으로서 일진사주 명리학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명식도 계수 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보는 방식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연지가 어떻고 일지가 어떻고 천간합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단순 무식하게 일간이 어떻고 원령이 어떻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봅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였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된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저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였다고 하면 음수인 개수는 뭐예요? 우로수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아니다. 뭐 강이라든가 이런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옹달샘 같은 작은 물,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로수, 그러니까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내지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금방 햇볕 나면 이슬, 빛도 뭐 눈바닥이라든가 길바닥에 비 내린 다음에 햇빛 쨍쨍 찌면 금방 날아가고요. 이슬도 아침에 영록에 맺혀 있다 하면 뭐야, 햇빛이 내리치면 금방 날아간다. 양희은의 노래 아침 이슬 이렇게 들어보면 참 노래가 좋아요. 그게 내렸는데 그 햇빛 찌면 금방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슬 내지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임수처럼 이렇게 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금방이라도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또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를 쓴다고 했지만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성질, 휘몰아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항상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해야지만 개수는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특징, 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특수 업무 같은 거 있죠. 특수 업무도 수일간들이 법 같은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법자가 뭐예요? 물수자에다가 갈거자를 쓰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죠. 갈거자. 그래서 이 물이 간다라고 해서 수거라고 합니다. 수거. 이걸 합치면 뭐예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일간들이 법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정신세계 쪽 같은데 관심이 또 많은 일간들이 또 임수일간, 개수일간들이 그런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임수도 수고, 개수도 수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임수는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큰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크진 않지만은, 개수는 조금이라도 약하게 되면 금방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수원을 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령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고요. 인월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배경과 같은 겁니다. 이 배경은 같은 배경 안에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배경이지만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 입장에서는 인월은 모광절에 해당이 되니까 설기가 과다한 그런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수의 일간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기 때문에 설기가 과다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목의 입장에서는 일간이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일간이 왕한, 왕 이렇게 쓰죠. 그냥 간단히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 재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월의 목은 재관을 쓰기보다는 화를 쓴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수목 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다신 약한 명으로서 태어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한 경금을 뭐 같은 금이라든가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목 금 화가 태어나게 되면, 화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인성이 왕하죠. 그래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 자체도 화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태어났을 때 장생처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장생처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상이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정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병화 같은 경우는 큰 문제 될 바는 않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토가 남아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토동궁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도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장생처임은 똑같습니다. 장생처. 근데 화가 장생처인 거하고 토가 장생처인 거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이기 때문에 화는 생조를 받지만은 토는 목극토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한번 총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월은 뭐예요? 다시 강조를 하지만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일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수는 약하고 목은 왕한데 수는 약하다. 목왕수 약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 자,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수목진 상관격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설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수목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캐치를 하시고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인 금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로서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목이 왕한 경우에는 수로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수목 진상관격일 때에는 이렇게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상관패인이다 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 이 패자는 찰패자라고 해요. 옛날 호패라고 하죠. 호패. 주민등록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옛날에 조선조 때는 나무에다가 개똥이 말똥이 써가지고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인성을 옆에다 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관이 왕한데 인성이 있게 되면 그 인성은 나를 생해해 주기도 하고 상관도 억제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같은 수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봄이라고 하더라도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조후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국세가 된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을 보고 개수를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를 보고 조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면 좋은 국세가 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인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도,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 화가 있기 때문에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병화로서 작게라도 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인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수, 그 다음에 상관은 목이라고 해서 수목 진상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약합니다. 약한 일간 도와줘야 되죠. 인성으로 도와주거나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될 때는 비견겁제도 물론 좋지만 뭐예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의
찌를 보게 되면 묘목입니다. 어저께 임수는 임목이 있었고 오늘 개수는 묘목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임수가 인월에 인목을 보는 거하고 개수가 인월에 묘목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간 자체는 약한 중에 설기가 과다한데, 자, 양수와 음수의 차이. 양수인 임수는 그래도 대해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큰 무게를 드는데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조금 더 버티기가 힘들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철봉에서 매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그래도 좀 더 버틸 겁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버티는 힘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남자에 비해서 체력이 월등한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양수인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가 설기가 심해지게 되면 물이 빨리 설기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물의 양이 100톤 있는 거하고 물의 양이 1톤 있는 거하고 물을 쓸 때 1톤짜리가 빨리 없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양수와 개수의 차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가 설기되는 것보다 개수가 인월의 묘목을 보게 되면 개수가 설기되는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개수의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좋은 것은 뭐냐? 올해가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경자년. 그래서 연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자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수의 역할보다는 금의 역할이 더 크죠. 수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수의 뿌리는 될 수 있지만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는 장점, 하나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목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장점 2개 갖고 있는 것이 나한테 더 필요한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같은 수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문제는 경금이 있긴 한데 지지로 뿌리가 하나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이 장점이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월간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무토가 있는 것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단점이고 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론적으로 무토가 경금을 생해서 경금이 개수를 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적이긴 하지만, 자, 무토가 예를 들어서 이 무토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개수하고 무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합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무토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무토는 금을 생하지 않고 개수하고 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탐합망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원래 오행의 상생 원칙상 무토가 경금을 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토가 개수하고 합하느라고 생하지 않죠. 그러면 그야말로 경금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이 약한 경금이 인성을 잡고 인성인 경금이 개수를 생해 주려고 해도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무토하고 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정신이 말지를 못하겠죠. 이 개수 일간이 지가 지금 설기가 과다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엄마가 자꾸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라, 너는 네 할 일을 해야지, 뭘 딴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하는데, 얘 자꾸 남자친구하고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나야 되는데 이 둘은 너무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죠. 근데 개수가 너무 약해서 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올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월에, 경전형 무인월에 개수는 항상 이 무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무토로 인해서 개수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좀 그런 환경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무토가 옆에 첩신해가지고 탐합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무게가 합해서 화로화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뭐 학권 뭐 이론이라든가 뭐 견해가 있고 나름대로 임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는다, 저는 그렇게 믿겠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사주 감명 계속 임상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옆 첩신돼서 이렇게 합하는 것은 좋지 않아. 특히 개수는 뭐예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약간 탁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임자시가 돼가지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수가 뭐 통근할 수가 있고 임수가 또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탐합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주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면 이건 뭐 시주에서 다시 축토를 보는데, 이 축토는 이 토의 뿌리가 될 수 있죠. 이것이 없었을 때 무토가 그나마 뿌리가 없었지만, 이게 뿌리가 있게 되면은 술을 갖다가 더 탁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더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 무토를 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약간 개수가 무토하고 탐합하는 것을 이제 그만둘 수는 있겠죠. 이 간목이 얘를 두들겨 말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합이 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토는 제정신을 차리고 경험을 생한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매우 좀 목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기미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파하죠. 이거는 딴 건 모르겠는데 무토 기토가 같이 있어서 무게가 합하는 것은 못하지만은 무게가 같이 있게 되면 이거는 관사론잡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게가 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개수일간이 매우 난감한 처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 역시 금이 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무게가 탐합하는 것 이렇게 좀 좋진 않은데,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신생 아기 낳으신 분들은 또 이 사주 보고 또 덜컥 겁먹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대운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사주 원국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항상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놓고 대운의 향배를 같이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사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개축년 갑인월 개유 1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오늘 같이 공부한 2020년 3월 1일 일요일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점 일간이 같고요. 개수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인월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물론 이제 월령과 일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주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같은 일간이 같은 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구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좀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학습력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 이슬 같은 것 내지는 우리 집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 옹달샘 내지는 정화수 같은 거 있죠. 우리의 치성을 드릴 때 정화수, 맑고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치성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수라고 이런 우로수라든가 정화수라는 건 생명은 뭐예요? 청징한 맑고 깨끗해야 돼요.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가 탁기가 있거나 흙기가 있거나 뭐 색깔이 뿌옇거나 마셨는데 이질에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화수 가지고는 하늘에 치성을 드리면 치성이 아니죠. 큰일 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인, 대수인, 임수와는 달리
작지만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다. 사람이 먹어도 크게 문제될 바 없는 그런 물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항상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적다라고 하면 토기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물이 금방 탁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긴다라고 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바다를 탁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바다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물 자체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 고래 한 마리도 바다를 탁하게 만들기 좀 힘들 겁니다. 그죠? 근데 작은 옹당 쌤 작을수록 그 미꾸라지 한 마리는 그 물을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 그런 것을 생명과 똑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원이 있느냐, 수원은 저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이거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이 수원이죠. 수원. 그래서 이 수원이 항상 있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했죠. 수목진상관격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수목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주에 경금 인성이 생겨주게 되고,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의 그래도 근원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단 이 사주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무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병이 된다라고, 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개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원래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한 그런 계절, 요 격을 놓고 보게 되면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수목진상관격, 상관격인데 간목 자체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원한적인 상관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수목진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중에 있는 본기,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거죠. 이 사주 또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 명식은 연에 경금자수가 있어서 개수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의 개수가 있지만 이 개수도 똑같아요. 이 개수는 어차피 인월의 약한 개수이면은 틀림없겠죠. 자, 이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 중에 칠살 기토가 있는 것은 좀 안 좋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근본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축중 개수의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토가 있는 것이 나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성과 비견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는 것이 더 좋겠죠. 통근은 이 축에는 이 개수가 다 통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저 기토가 움직이게 되면 역시나 탁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토에 해당이 됩니다. 의지할 곳은 다행히 일지에 있는 유금이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편인에 해당이 되죠. 뭐 일지에 신금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유금이 있게 되고, 일지에 있는 금이 어떻게 돼요? 수를 이렇게 생해줄 수는 있습니다. 금생수. 그래서 원래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금인 경금 신금보다는 천간으로 경금, 지지로 신금보다는 이렇게 천간으로 신금, 지지로 유금 같은 맑고 깨끗한 금으로 생해주는 것을 뭐 좋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의 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고요. 딸은 어머니가 부드럽게 키운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양생양, 음생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겠고요. 개수는 자기 근원만 있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들려고 해도 간목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와 같냐면 흙탕물이 되더라도 간목이 있어서 그 흙을 억제시켜 주게 되면은 흙탕물이 정화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요 명식보다는 요 명식이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제가 봤을 때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명식보다는 오히려 요 명식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명식 자체도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가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연지에도 축토가 있어서 좀 안 좋, 탁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봤지만은, 시지의 축토는 약간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축토는 유금을 보게 되면 유축 회금하게 되니까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즉 인성으로 화하게 되니까 개수가 축과 유의 뿌리를 두기가 좀 쉽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축토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반면에 개수 금이 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좀 한습해지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봐서 인중 병화로서 조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이 사주는 괜찮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금에 있어서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개수의 근원이 좀 많이 마를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지만은 요 같은 경우는 목이 너무 많겠죠. 금 같은 것이 와서 목을 좀 절제시켜주고 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수운이 오게 되면 목을 생해주게 되고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는 좋진 않고요. 화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자수를 보게 되니까 이건 오히려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없었을 때는 그냥 유금 하나만 놓고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로 봤었는데, 임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인월에 개수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금까지 보게 되고 임자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수가 오히려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왕수의 기운을 간목으로서 설기하고 수생목하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게 되면은 상관 생지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역시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고요.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어떤 생시였을 때 좀 많이 안 좋아질까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지우고 보죠.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목화 진상관격에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유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금 자체는 그렇게 왕한 금은 아니고요. 축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오히려 축토는 탁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좋진 않다. 단 간목이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토가 행세하는 것은 막아주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우려는 좀 많이 불식시켜줬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을묘시가 됐을 때는 뭐냐면, 이 사주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금에 있는 거거든요. 유금에. 그러니까 저 유금이 깨지면 이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 생시에서 묘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묘유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금극목이 되니까 요 묘목이 깨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에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금극목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묘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금도 같이 깨지게 되니까 개수가 의지했던 일지에 있는 유금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진시였으면 진유합금에서 이건 나쁘지 않고 병화가 투출하니까 이 사주도 괜찮을 것인데, 이게 생시 한 단계 차이에서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 전반적으로 좀 매우 안 좋은 파격 사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깨지게 되겠고요. 이것이 깨지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는 수원이 깨져버린 것인가, 이 개수일간이 금방 증발되는 거 같죠. 여러분들 물이 막 증발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막 뭔가 좀, 그러니까 뜨거운
난로에다가 물을 갖다가 빼주면 팔 하면서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현기증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현기증 같은 것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그러니까 정신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주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가끔 뭐 집안을 가출도 하게 되고요. 가끔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걸 헛것을 본다라고 하나요? 막 조상신이 와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언지를 준다 그래. 근데 그게 옳은 것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하게 되고, 조상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주가 좀 물론 이제 다른 사주에 따라서 또 다른 쪽 안 좋은 쪽으로 질환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뭐예요? 정신질환, 좀 약간 정신병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주가 그래도 만약에 금수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보완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주 대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까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운은 저기 5, 60세 정도 돼야지만 온다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한참 일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 그런 때에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진다는 얘기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힘들겠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고요.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무시 못할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좀, 이게 뭐 사주 명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주 보고 돈 벌고 혹세무민에서 돈 벌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아기를 낳을 때는 뭐예요? 좀 안 좋은 생실을 좀 피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미연에 안 좋은 것을 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안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사주 명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